자, 개정된 초창기 그 기능사 실기 유형입니다. 형태는 로고, 내비게이션, 슬라이드, 그 다음에 컨텐츠, 푸터. 그냥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서를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슬라이드로 쓱 내려오게끔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 부분 보면은 슬라이드 이미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 위에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요거를 좀 구현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공지사항 쪽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서 자, 이 안에 이제 어떤 구성이냐면 테이블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이제 배너 영역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달 레이어가 나오게끔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달 레이어도 폼 형태로 지금 작성이 되게끔 되어져 있죠. 뭐 이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래쪽에 아이콘 영역을 보게 되면 아이콘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밑에 버튼 영역이 있는데 자, 이 버튼 영역에 호버하는 방법, 자, 요거를 또 제시를 하고 있고, 푸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제작을 하는 것들은 이런 로고는 기본적으로 제작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런 로고는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 보통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텍스트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하라고 하거나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 경향 자체가 디자인에 시간을 쏟는 그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다 코딩에 지금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옛날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옛날엔 뭐 디자인에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드림뷰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에 쓰는 시간이 한 30분 이내예요.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가 다 이제 코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마찬가지로 시간을 딱 놓고 재고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야지 적절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몇몇 가지 내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뭐 완성도와 관계없이 그냥 실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구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게 되면 CSS 갖다가 썼고요. jQuery를 가져다 썼는데 jQuery는 보통 제공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 JS 폴더 또는 asset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jQuery를 삽입을 하면 됩니다. 제공된 걸로. custom.js가 있고요. 자, 디퍼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디퍼 속성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스크립트 읽어서 실행하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럼 요걸 쓰게 되면은 뭐가 필요 없다? 달러 펑션을 미리 써주지 않아도 된다. 즉 도큐먼트 레디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안 쓰면 시작할 때 도큐먼트 레디를 써야 되고, 얘를 써줬으면은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고, 바디 안에 보면 자, 가장 커다란 영역인 헤더로 일단 한번 크게 감쌌어요. 그리고 그 헤더 아래쪽에 자, 슬라이드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슬라이드 영역 안에 컨텐츠 영역, 자, 컨텐츠 영역 안에 푸터 영역, 다시 푸터 영역 아래쪽에 모달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모달 레이어부터 보고 갈게요. 모달 레이어는 모달랩 안에 모달, 그 다음에 타이틀 영역과 이제 컨텐츠 영역을 보면 되는데, 크게 컨텐츠 영역에 다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자, 테이블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폼에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난다는 거. 특히 어떤 특정한 서식이나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일단 폼으로 만듭니다. 이걸 기본으로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에 tr, td, 그 다음에 tr, td 2개, tr, td 2개, tr, td 2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차피 테이블 작성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자, div 영역 끝나면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고, 자, 이 버튼 영역 아래쪽에 바로 해당 모달을 끝내는 그러한 끝내기 div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헤더 구성은 전체 헤더 영역 안에 다시 래퍼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헤더 영역 안에 래퍼.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굳이 여기서 헤더가 필요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습관을 들이는 거야. 왜냐면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 레이어를 만들 때 그 레이어가 고정 영역이지만 헤더하고 푸터가 브라우저 끝까지 퍼져 나간다 그랬죠, 그죠? 확장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미리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헤더 안에 div 클래스 랩, 그 다음에 클리어라는 클래스가 들어갔고요. 그 안쪽에 이제 다시 로고 영역. 자, 로고 영역은 로고 안에 이미지 있고, 자, 앵커 태그로 지금 만들어 놨죠. 그 다음 나브. 자, 이 나브 태그는 당연히 메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ul 리스트 앵커. 자, 1차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자, 1차 메뉴는 하나, 둘, 셋. 됐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2차 메뉴가 없어. 자, 2차 메뉴가 없고, 두 번째 메뉴에, 자, 2차 메뉴, 세 번째 메뉴에도 2차 메뉴, 서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 메뉴와 2차 메뉴의 구성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메인 슬라이드에서, 자, 이미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 역할하는 놈이고, 그 안에 보면은 이미지, 자, div 클래스 웰컴이 있는데,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 슬라이드 바로 위에 뜨는 텍스트 영역이에요. 환영 문구 있었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제목 형태의 he 태그와 스팬 태그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굳이 스팬 태그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he 태그 같은 거 뭐 p 태그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he 태그로 쓴 거고요. 이거는 제작자 마음이다. 컨텐츠 영역, 컨텐츠에 랩 클래스, 그 다음에 클리어 안에 보면 이제 노티스라고 해서, 자, 공지사항 영역이 있죠. 자, he 태그 공지사항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테이블. 자, 구조 자체가 두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tr, th, 요건 주제죠. 맨 첫 번째 행은 보통 th 태그 쓰죠. 그 다음 내용들 td, 또 td. 자, 날짜하고 지금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통 제목 부분에는 클릭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론가 넘어가게끔 해주는 앵커 태그가 각각 td 태그 첫 번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파트너 영역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he 태그 제목으로 정보 나눔. 자, div 영역을 보게 되면은 div의 파트너 인포, 그리고 이미지스, 자, info.png, 자, 이걸 가져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아이콘 영역이죠. 자, 아이콘 영역은 간단하게 그냥 이미지 btn이라고 하는 div 안에다가, 자, 이미지와 버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묶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묶음을 다시 묶어주는 아이콘스가 있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로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죠? 자, 푸터는 푸터 영역 안에, 자, div 클래스 랩, 그리고 ul 리스트. 자, 뭘로 여기 해당하는 세 개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줬고요. 다시 ul 태그 밑에 p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 자, 여기도 뭐 p 태그를 굳이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돼요. div로 묶어도 됩니다. div로 묶어주고 나서 각각을 p 태그로 해도 상관은 없어. 사실상 이 부분은 그냥 구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째로 써도 되고 아니면 따로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br 태그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레이아웃으로 넘어갔어. 자, 레이아웃에 일단 캐릭터 셋 utf 파일 선언을 해서, 자, 유니코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미리 마진 제로, 패딩 제로인데,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마진 제로에 오토를 썼습니다. 마진 제로에 시작하자마자 오토. 자, 얘의 의도는 뭘까? 그럼 이것의 의도, 일단 기본적으로 너비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다? 가운데 배치를 하겠다. 컨텐츠 가운데 배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마진 제로 오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리스트 스타일 넌,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맑은 고딕. 자, 한글로 썼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한글로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영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앵커 태그에 컬러 이네리트라고 썼습니다. 안 써도 돼요. 이네릿은 상속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버튼의 커서 포인터. 자, 버튼 태그에 대해서 미리 손가락이 나오게 하고, HTML하고 바디에 대해서 미리 너비를 얼마로? 960 픽셀을 최소 너비로 잡았습니다. 즉 960 픽셀보다 너비가 작아지게 되면 스크롤바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클리어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클리어 픽셀. 자, 랩 클래스는 너비를 960. 자, 고정했죠? 헤더의 높이 150. 헤더 안에 있는 랩의 패딩 탑 내부 여백은 자 10픽셀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구조별로 랩 클래스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그 랩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내부 여백을 줌으로 해서 여백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세로 간에. 로고의 높이 잡아주고요. 자, 로고는 넘어가면 지워지게끔 오버플로우 히든, 플롯 레프트, 플로팅 걸어줬죠. 자, 로고 안에 있는 앵커 안에 있는 이미지 너비, 그 다음에 마진 탑에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위치를 조정을 해줬고요. 나브에 플롯 라이트. 자, 나브 영역은 어디로? 너 오른쪽으로 가세요. 플로팅 라이트 걸려있고, 마진 탑에 30 픽셀. 자, 위쪽 여백. 패딩 내부 여백은 상하 좌우 10 픽셀. GMB 영역은 600으로 고정했습니다. 자, 600에 높이 20 픽셀. 그 다음에 GMB 안에 있는 리스트는 플롯 레프트. 자, 플로팅 걸어줬죠. 너비 200에 글자는 가운데 정렬. 포지션 상대 위치에 자 트랜지션이 걸려 있고요. 0.4초 동안에 진행하라. 그 다음에 내부 여백 상하 5픽셀. 호버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색깔 바꿔라. 배경색, 글자색. 이건 스타일 가이드 보고 설정을 하면 되겠지? 서브 2차 메뉴의 배경색 잡아주고요. 자, 2차 메뉴 위치는 앱솔루트 절대 위치를 주면서 Z 인덱스로 앞으로 당겨줍니다. 너비는 100% 부모 요소 따라가게끔 만들어주고, 마진 탑에 5픽셀 줬으니까는 그 영역에 위에 여백이 요만큼 생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 숨겨져라. 이건 사실 뭐 나중에 쓰면 됩니다. 왜냐면 밑에 서브 안에 있는 리스트도 설정 다 해주고, 호버 됐을 때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메인 슬라이드 마진탑 위쪽에 10픽셀의 여백을 두고, 자, 높이는 400픽셀 설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스 영역은 상대 위치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잘리게끔 만들어주고, 높이 400에 너비 960.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으로 일단 영역을 잡아준 거였습니다. 이미지스 안에 이미지는 너비 100%에 자, 위치값 역시 앱솔루트로 지금 다 겹쳐놨죠. 웰컴은 자, 여기 보면 슬로건 영역이에요. 슬라이드 앞에 있는 슬로건 영역,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너비 600에 높이 50, 라인 하이트 50 해가지고 세로 글자 가운데 정렬, 배경색 보더 라디우스 줬죠. 둥글게 처리하려고. 레프트하고 탑 50%씩 주고, 마진 탑과 마진 레프트를 해당 영역에 절반씩 마이너스를 주면 한가운데 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스팬 태그에 대해서 글자의 색상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H1, 2, 3, 4, 5, 6 제목에 해당하는 헤딩 태그와 P 태그의 기본 컬러를 설정을 해주고요. 컨텐츠 영역에 높이 잡아주고, 그리고 노티스, 자, 공지사항이었어요. 공지사항에 대한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건 뭐 평소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리만 잡아주면 돼요. 중요한 건 뭐야? 공지사항 안에 있는 테이블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보더 컬랩스 이거 꼭 들어가야 되죠.
요거. 안 그러면 선이 두 줄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겹쳐져 있는 선을 한 줄로 표기하기 위해서 보더 컬랩스로 잡아주고 폰트 사이즈 0.92mm로 했습니다. 10% 작게 잡아준 거고요. 글자 색깔. 자, TR 안에 있는 TH하고 TR 안에 있는 TD에 대해서 자, 패딩 값 각각 잡아줬습니다. TD는 상하좌우 5픽셀이고 TH 제목은 상하 여백만 5픽셀이에요. 요게 좀 달라요. 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어. 테이블 안에 있는 TR 태그에 nth child en 자, 1, 2, 3, 4가 아니라 en을 쓰게 되면 이거 뭐냐면 줄 건너 줄이에요. 줄 건너 줄. 한 줄 건너 하나씩 뭘로? 배경색상 지정해라. 줄 간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있죠. 그러니까 여기 n 값에다가 각각의 0, 1, 2, 3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들의 전부 다 뭐래라? 배경색을 줘라. 한 줄 건너 한 줄씩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짝수 번째는 en 쓰면 되고 홀수 번째는 en 플러스 1을 쓰면 돼요.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파트너 영역 플롯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보냈고요. 자, 너비는 480 마진 탑 20픽셀에서 위쪽 여백 주고 파트너의 HE 태그 제목이죠. 가운데 정렬. 자, 인포 영역 마진 탑으로 마찬가지로 여백 만들어주고 텍스트 라인 센터 자, 가운데 정렬. 자, 이미지는 400에 150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아이콘 영역은 역시 위쪽에 20픽셀의 여백을 줬습니다. 아이콘스 텍스트 라인 센터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의 너비 160픽셀에 제로에 20픽셀이니까 좌우 20픽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자, 뭘 가질 수 있게끔 플로팅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인라인이면서 여백을 가질 수 있게끔 잡아준 거죠. 자, 이미지 BTN 안에 있는 버튼들 새소식 여행음악 얘네들은 패딩 내부 여백을 10픽셀로 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 잡아주고 글자색 잡고 테두리 없앤 다음에 보드 라디우스 10픽셀 이용해서 살짝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폰트 사이즈 20픽셀로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버튼은 기본적으로 커서 포인터를 여기서 설정을 해줬고요. 이미지 BTN 안에 있는 버튼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 배경색상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네요. 푸터 영역 높이 150에 배경색 스타일 가이드에 지정된 색깔이겠죠. 자, 너비 960 컬러 흰색 오버플로우 히든. 자, 랩 영역은 상하 10픽셀의 여백 좌우 20픽셀의 내부 여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UL 태그는 50%의 너비와 플롯 레프트 UL의 리스트는 그냥 플롯 레스트. 자, 마진 레프트 해가지고 왼쪽에 여백 20픽셀 줬고요. 위쪽에는 30픽셀 여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나오는 P 태그에 대해서는 너비를 50% 폰트 사이즈는 12픽셀로 줄여줬죠. 그리고 플롯 라이트로 오른쪽 끝으로 홀라당 내보내고요. 색상을 흰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모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전체 그냥 고정 픽스드로 잡고 그 다음에 위치는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Z 인덱스 맨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최대한 큰 숫자를 써주고요. 너비하고 높이는 100%의 배경은 뭐 어둡게 대충 칠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달 박스는 릴레이티브에 자, 너비하고 높이 잡아주면 되고요. 영역에 맞게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의 테두리 살짝 잡아줬죠. 이왕이면 여기 컬러까지 넣어주세요. 마진 잡아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오토 줬고요. 내부 여백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타이틀 영역, 컨텐츠 영역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버튼 영역은 앱솔루트로 위치는 우측 하단에다가 배치 다 완성이 되었으면 자, 모달랩 역시 디스플레이 넌으로 일단 안 보이게 해줍니다. 따라서 레이아웃상에서 현재 안 보이는 거는 2차 메뉴하고 그 다음에 모달 레이어 자, 요거 두 개는 일단 안 보이게 숨겨놔야겠지. 커스텀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자, 커스텀에서 이제 마우스 커서 올려놨을 때 얘네들이 내려오고 스르륵 내려오고 스르륵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 GMB의 리스트에 대해서 자, GMB 리스트를 GMB라는 변수로 만들어 놓았고요.
GMB에 마우스 오버.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라? this.find sub 누구? 리스트에 누구를 찾아라? 자식인 서브 클래스를 찾아라. 그리고 슬라이드 다운을 하는데 슬라이드 다운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옮겨가면은 하던 거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앞에 스탑을 붙여준 거예요. 미리 스탑을 붙여줘야지만 하던 게 이전에 이벤트가 멈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GMB에서 마우스 리브 마우스가 나가면 그러면은 this GMB의 자식인 서브에 스탑 슬라이드 업 뭐해라? 접어라. 자, 이번엔 좌우 슬라이드. 자, 메인 슬라이드의 너비를 구해서 W에 저장을 하고 프레임은 메인 슬라이드에 imgs라는 클래스였으니까 자, 이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메인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미지, 배경 이미지였죠? 요거를 아이템에 저장을 하고 자, 아이템의 개수는 어디에다가 C, 카운팅하기 위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너비를 자, 여기 지금 요거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CSS에서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CSS에서 영역을 안 잡은 상태라면 요걸 이용해서 강제로 너비를 딱 고정을 해버리면 되죠.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주석 처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기능 구현에 크게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장성을 위해서 CSS에서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자, 이 jQuery 내에서 크기를 고정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애초에 변수값 이용해서 그냥 가져와도 되죠. 너비 값을. 자, 이 아이템에 너비를 W로 저장을 해줍니다. W는 뭐였죠? 슬라이드의 너비 값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지. 자, for_in입니다. 아이템에 대해서 인덱스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라? left idx 곱하기 w를 하게 되면 자,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네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left 이미지 한 칸만큼 옆으로 옮겨놔라 라고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i0 한 다음에 슬라이드는 자, 다음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 자, 현재 이미지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너비에서 -1을 곱해준 거예요. 너비에서 -1을 곱해준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곱하기를 안 해도 되죠. 오른쪽으로 보낼 거면 자, 다음 이미지는 제자리로 와야 되니까 레프트 제로에서 시작 위치로 오게끔 만들어 주고 다음 이미지는 한 칸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지 한 장만큼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요게 이미지 3장을 배치하는 코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템의 현재 EQI는 애니메이트 레프트 W를 제로로 해서 순식간에 다시 어디로? 오른쪽 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다음 이미지를 현재 이미지의 번호로 치환해 줍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단순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메인 슬라이드에 CSS를 적용을 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 CSS에서 마치 이거 내 생각을 못했었다면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스크롤바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초에 한 번씩 슬라이드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모달 레이어는 파트너 인포를 클릭하면 모달 랩을 쇼 보여주면 되고 모달 랩에서 버튼을 찾은 다음에 그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버튼하면 안 되는 게 버튼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모달랩 안에서 버튼을 찾으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해당 버튼에다 클래스를 따로 주든지. 그래서 걔를 클릭하면 자, this 누구 버튼의 부모 중에서 모달랩을 찾아서 hide 숨겨라. 자,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모달랩에 대한 것도 설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했던 거하고 CSS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CSS를 보면은 중복적으로 사용된 게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기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미리 구조에서 안 잡아 놓고 막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플롯 레프트 라이트를 여기다가 써도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미리 가로로 배치될 것들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게 좋아? 미리 여기에다 클래스로 그냥 딱 클래스화 시켜버리면 좀 편하죠. 그럼 한 방에 레프트 또는 플롯 라이트가 다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CSS 쓰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배치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